어, 오늘 수업은 서로 같아지면 득실도 없어진다. 서로 같아지면 득실도 없어진다라는 주제로 여러 철학자들, 니체나 푸코, 석가모니, 한비자, 루소, 플라톤, 할릴 지브란과 같은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공부해 봅시다. 서로 같아지면 득실이 없어진다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로 같아지면 득실도 없어진다는 주제로 공부합시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불평할 시간에 서로 같아져 득실이 없는 세상을 꿈꾸고 수행.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서로 인정할 만한 범위로 서로 같아져서 득실이 없는 세상. 내 것이 되나 내 것이 되나 별 차이 없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어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살든 큰 차이가 없는,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투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미셸 푸코의 이야기로 갑니다. 좀 키우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서로 같음을 손해라고 의도하고 잘못 인도하고 어떤 때는 이익이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서로 같은 평등이죠. 평등을 이익이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손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 무언가 잘못 알도록 의도되고 있다. 규율이라고 명명된 무의식적 억압의 세계가 무의식적 억압의 체제 그것이 우리 삶의 심연을 이룬다. 무의식적 억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집단 무의식과 같은 의미죠. 집단 무의식, 무의식적 억압, 하이데거의 그들. 음, 많은 철학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심연을 이룬다. 삶의 목표가 잘못되도록 의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이상한 것으로 바뀌어 있죠. 노동의 가치가 잘못 알도록 의도되고 있고, 이제 숨겨진 억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에 대한 조용하고 지속적인 응징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숨겨진 억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에 대한 숨겨진 억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 이게 누구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하고 지속적인 응징 시작해야 할 때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음, 악마가 나타나서 나태의 악마 별표고르죠.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인 내가 인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억압해서 이익을 얻는 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인간의 일에 당신이 왜 참견인가? 참견하지 말라는 후커의 말에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태의 악마 벨토르가 그냥 편한 대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말에 이번에는 니체가 대꾸합니다.
악마여, 벨페그루죠. 악마여 들으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면 억압을 받는 자를 나태함으로 모르는 채 방치하진 않는다. 자, 우리는 억압받는 자를 보고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얼마 안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억압받는 자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억압받는 상황 자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복에서 양심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 자, 여기 따옴표가 있는 부분이 니체가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 행복에서 양심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그때 비로소 그쪽이 훨씬 두렵게 느껴집니다.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더 두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나쁜 평판보다 훨씬 눈 감기 쉬움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15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죠. 양심의 가책이 묻어지면 그리고 두려워 몸을 움츠리면 이는 결국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평등한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지 않도록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지 않도록 영철이 분노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금강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모든 고통과 다툼의 근원은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옴을 드디어 알았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남이 자유로워야 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는 것에 의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과 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만과 거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 다음번 철학자 얘기 공부합니다. 자, 모두 서로 같은 이상의 세계. 그것은 부족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의 궤변이다. hun비자는 지금까지 얘기한 니체, 푸코, 부처와 부처님과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의 궤변이다. 이상한 말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 순리인 법. 강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게으르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여 자기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바랄 뿐
무언가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법이다. 강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강자가, 강한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세에 한 번 나오는 요순의 군주는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요순 임금은 그때 한 번 잘 다스리지만 뛰어난 지배자가 법술세로 통치하면 천세에 한 번만 어지럽다. 제대로 된 통치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보통 사람으로 다스려질 수 있고 요순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쩌다 한 번, 천년에 한 번 걸주 같은 폭군이 나오면 한 번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걸주 같은 폭군 또한 요승처럼 천년에 한 번 나올 테니 천년에 한 번만 어지럽고 보통 사람이 다스릴 때는 천년 동안 평화로우니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권력, 법술세에 따른 권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어찌 비교는 하겠는가? 다수의 사람이 행복하려면 모두 같아질 수는 없다. 지금까지 주장한 다른 철학자들과 완전히 다른 의견. 인위로 바른 세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게 어떤 누구의 주장이죠? 유교의 주장입니다. 공자나 맹자의 주장, 인위로 공자와 같이 인위로 바른 세상을 만들자 주장하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잔치상을 위해 기다리라 하는 것과 같고 덕으로 지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덕, 어짐이죠. 어짐으로 지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묘를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건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한비자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철학자들도 공부합니다. 루소, 장자크 루소 공부. 인간 통치에 법술세를 적용하는 것은 한편 유용하고 논리적이겠지만 인간 내면의 강력한 평등을 향한 일반의지, 일반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평등을 향한 일반의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악마로부터 지킨다. 이 평등을 향한 일반 의지만이 인간을 악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 불평등은 소득의 분배 구조에 기인한다. 소득의 분배 구조에 대해서 루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세상은 어느새 소득으로 계급화된다.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가 신경 써야 합니다. 배고픔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노예 상태보다 가난을 더욱 무서워하게 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파지지 않도록 배고파지면 누구 밑에 노예 상태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부를 균등하게 소득의 분배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히 분노해서 그런 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난을 피해 노예가 될 수 없는 사회.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플라톤. 군중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역사가 여러 번 보여주고 있다.
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평등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등을 멸시하고 있죠. 바보들이, 바보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제되지 않은 민주정체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바보들이 다스리는 경멸할 만한 주무정치, 경멸을 받을 만한 바보들이 하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은 물질적 욕망을 벗어날 수 없고, 무사는 계급을 나누었죠, 이렇게. 보통 시민, 무사, 전투사는 전투 병력은 권력과 자유,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는 시민을 통치할 자를 선발해서 평생을 교육하고 육성해야 한다. 철학 정치죠. 철인 정치. 40년을 교육해서 철인, 철인 정치가를 육성합니다.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나 평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민중들. 이로부터 양성된 지혜와 이성을 중시하는 소수 지혜로운 자, 철학자가 공동체를 통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다. 모두 같아지면 모두 어리석어질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모두 같아져야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철학자가 있는 반면 모두 같아지면 모두 어리석어질 뿐이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비자도 비슷한 생각이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강자가 필요하다고 한비자도 생각했죠. 무조건적 모두 같음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기질과 능력에 따라 일을 달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가치가 같지 않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약간의 철학자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절대로 세상을 서로 같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플라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란 아주 가벼운 철학자. 가볍다는 의미가 어, 내용이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를 말합니다.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니죠. 아주 어려운 문장들, 깊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철학이 아니라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철학이란 말이죠. 자, 서로 같으면 가장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같은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은 삶을 절망케 하리니 그런 척 하는 것은 삶을 절망케 되니까 그런 척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거짓 평등에 만족하고 인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척 우리한테 뭔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조금 뭐 평등적 요소를 부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 이거면 됐지 하고 인내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평등은 득보다 실이 많으리니 베푼마저 불결케 하는 그 은밀한 욕심을 버리고 잘 기억합시다. 베풀되 기쁨도 손도 찾지 않는 베푸는 자가 되라고 헐리지브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계곡 상록수처럼 저 계곡 상록수가 하늘을 향해 맑은 공기와 향기를 풍기듯 자,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상처받게 하여 초라하게 된 그들 모습과 그 가치와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그대들은 즐거움.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들은 때때로 이런 것을 초라하게 된 다른 사람들의 모습, 초라하게 된 타인의 모습, 그들을 보고 즐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평등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참담하게 슬프게 하지 말라. 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엘리브란 예언자에서 자,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아테나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인류 정신은 지상의 사람들에게 잘못 알도록 의도된 억압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고,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에 기원하는 다툼. 부처님이 한 말이죠. 이거는 미셸 푸코가 한 말이고, 자, 모두 행복하기 위한 평등의 양복, 과장된 평등의 참담함, 이런 것들을 금방 얘기했던 할일 지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상에 전하고 있다. 지혜의 신으로서 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서로 같음이 싫다면 숨쉬기도 싫어야 할 것이니 맑고 청명한 공기는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맑고 청명한 공기는 모든 사람의 공평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위가 높으나 나쁘나 맑고 청명한 공기는 똑같이 서로 같죠. 자, 마지막 한마디. 서로 같아지면 질도 없어진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니체, 푸코, 석가모니, 한비자, 루소, 플라톤, 칼릴 지브란이 공부했죠. 그런 철학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표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서로 같아지면 득실도 없어진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혜의 신은 아테나의 결론이죠. 물론 한비자나 플라톤이나 그것에 반대하는 철학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서로 같아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